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연소혈당기 전문 채널 핏에너지입니다. 주간 핏에너지에서는 한 주간 있었던 연소혈당기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연소혈당기 관련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데일리에서 국산 1호 CGM 개발사 일본의 뺏기나 아이센스 적대적 M&A 위기라는 기사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분석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설립한 아이센스라는 기업은 연소혈당기로는 국내 최초로 23년 6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해인 24년 2월 유럽 CE에서도 품목 허가를 받았죠. 국산 혈당기를 써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만한 제품인데요. 연소혈당기 바로젠핏 케어센스 에어의 제조사입니다. 연소혈당기는 성장성이 매우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주위만 둘러봐도 고령화되는 게 체감이 되고요. 당뇨 환자도 많이 늘었죠.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의 당뇨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소혈당기도 매년 16.5% 정도의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아이센스의 24년 3분기 IR 자료에 따르면 연소혈당기 글로벌 시장 규모가 25년에는 17조, 29년에는 약 32조가 될 정도로 큰 성장을 기대하는 시장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당뇨 환자부터 다이어터까지 연소혈당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점점 많은 사람이 연소혈당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체감이 되실 겁니다. 기존에는 혈당기 하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손끝 피를 한 방울 정도 뽑아서 혈당을 측정하는 측정기였습니다. 이쪽 시장도 이제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혈당기 업체들도 당연히 연소혈당기 사업에 눈독을 들이겠죠. 다이아빗 데이터에 따르면 앞으로 연소혈당 측정기 관련 업체들이 사진처럼 매우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당연히도 왼쪽 상단의 트래디셔널 파트에 기존 연소혈당기 플레이어인 에보트, 덱스콤, 메드트로닉, 그리고 아이센스도 보이고요. 아직 연소혈당기는 없지만 기존 손끝 형태의 혈당기 플레이어들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라이프스캔, 아크레 등도 눈에 보이네요. 그 외 다양한 혈당 센서를 임플란트형으로 이식하는 업체, 스마트워치형의 업체 등이 보입니다. 아마 국내 조사기관이었다면 애플 외에도 삼성전자, 카카오 헬스케어 같은 테크 기업도 넣었을 것 같습니다. 연소혈당 측정기 시장은 매우 큰 성장이 기대되고 참여하고 싶은 플레이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빗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소혈당기 플레이어는 고작 3개 업체입니다. 바로 에보트, 덱스콤, 메드트로닉인데요. 24년에 유럽 CE 허가를 받은 아이센스가 있으니 지금은 플레이어가 1개 정도 늘어서 4개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년 큰 성장이 기대되는 연소혈당기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많겠지만 현재 플레이어는 4곳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연소혈당기의 센서 기술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요. 연소혈당기를 개발하기만 하면 30조 이상 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 텐데요. 왜 못 뛰어들까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겠죠. 과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다양한 기사와 다른 개발 사례를 참고해서 대략적으로 화면처럼 예상 개발비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비전문가의 예측이고 개발사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에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가늠이라도 해보려고 기사 등을 참조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적게 잡아서는 1000억, 많게는 수천억이 든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인데요. 개발 기간은 기초연구에서 승인, 생산까지 최소 5년이 든다고 봅니다. 개발 과정에서 실패할 리스크도 큽니다. 모든 난관을 뚫고 개발을 완료했더라도 이미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3세대, 4세대 연소혈당기로 앞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성 부족으로 수천억을 들여서 힘들게 개발한 연소혈당기가 전혀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껏 개발까진 잘 완료했다 하더라도 양산화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비용, 시간,
마케팅적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3천억도 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당뇨 메디칼 업계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3년 5월 앞에서도 말했던 연소 혈당기를 판매하고 있는 메드트로닉에서 제품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인슐린 패치 전문 업체인 국내 기업인 이오플로우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메드트로닉에서는 인수를 희망했었지만 여러 이유로 결국 무산이 되었었죠. 이때 인수 희망 금액이 9,700억, 거의 1조입니다. 이때 경쟁사이던 미국 인슐린 패치 기업인 인슐렛의 23년 연매출은 약 2.5조, 그러니까 이오플로우는 경쟁사 1년 매출액의 약 40%를 몸값으로 받았습니다. 아까 연소혈당기의 개발 비용, 시간, 리스크를 감안할 때 인수 비용으로 3천억 정도도 싸다고 예측을 해봤었는데요. 정확한 방식은 아니지만 이오플로우의 예시를 재미삼아 해본다면 미국 연소혈당기 업체 덱스코메의 24년 연매출은 약 5.8조이고요. 여기에 40%를 몸값으로 쳐준다면 아이센스의 몸값은 2.3조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현재 아이센스의 시가총액이 약 5천억 내외입니다. 2.3조가 아주 불가능해 보이진 않죠. 아이센스의 몸값을 계산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보수적으로는 3천억 정도, 많게는 2.3조 원, 그 이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말씀드렸던 이데일리의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의 첫 헤드라인에 일본에 뺏기면 뺏기나 라는 말은 일본 기업 아크레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크레이는 일본 회사로 미국, 아시아, 유럽에서 혈당기 외에도 체외 진단 장비 등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1960년 설립 이후 특히 당뇨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크레이가 비상장사다 보니 정확한 매출, 관련된 정보를 알기는 어려웠는데요. 대략적으로 시장 점유율 등을 생각했을 때는 매출이 약 1조 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크레이라는 기업은 아이센스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2013년 아이센스가 상장할 때 공시한 자료, 기사 등을 보면 이때부터 이미 10.47%의 아이센스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지분 증가 없이 10년 이상이 지났는데요. 25년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1월 8일에 이런 공시가 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크레이가 24년 4월부터 12월까지 27만 7,436주를 취득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주식의 거의 딱 1% 정도 되는 수량입니다. 총 매수 금액은 47억 200만 원, 매수 평단가는 16,948원입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아크레이가 직접 산 게 아니고요. 아크레이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KPLC라는 투자 전문 자회사에서 아이센스 총 주식의 1%를 구매했다는 겁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이센스가 아크레이가 대리회사를 통해서 지분을 늘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시했다고 합니다. 매수한 수량을 보면 글로벌 L사와 CGM 공급 계약 기사가 나오던 9월 초 전후로 대량 매수가 이어졌었습니다. 9월 처음 기사가 나온 후로 10월 발표 예정이다, 11월 예정이다 등으로 미뤄지다가 지금까지 글로벌 공급 계약 및 업체에 대한 뉴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와 비밀 유지 협약 등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정도로만 언론에 알려졌는데 아크레이의 매수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기사에서 24년 12월 아크레이와 탑 미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고 경영자 간의 미팅으로 생각됩니다. 왜 지분을 늘리냐는 아이센스의 질문에 주가가 오를 것 같았다라는 다소 일본스러운 화법으로 아크레이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크레이의 지분은 11.38%고 우리 지분은 25%를 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기사에 나왔었는데요. 뒤에 자세하게 지분을 살펴보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는 표현인데요. 그 지금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과 3달 뒤인 4월 30일에 24년 발행했던 500억 원에 대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려 현재 지분의 약 10% 정도 됩니다.
사실 아이센스의 적대적 M&A, 경영권 등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는 언론의 거짓 뉴스일 수도, 증권가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에서 왜 이렇게 잊을만 하면 적대적 M&A나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연소결단기 전문 채널인 핏에너지에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센스는 2000년 설립, 2014년, 1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인데요. 특이하게 공동대표 형태로 지금까지 무려 25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차근식 대표가 54년생, 남학현 대표가 59년생, 아이센스 설립 당시에는 각각 47세, 42세로 매우 젊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5년이 흐른 지금은 차근식 대표가 한국 나이로는 72세, 남학현 대표가 67세로 두 분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증권과 언론가에서는 언젠가는 지금의 경영권을 넘겨야 되고 그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예시를 수도 없이 들 수 있겠지만 최근 한진칼이나 한미사이언스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 간에도 일어나고요. 일단 칼을 뽑았다고 하면 승자가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매우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작년 고려아연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랜 기간 동업했던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영권을 뺏으려는 입장과 방어하려는 입장 모두 이해관계가 다르고 일단 칼을 뽑았다고 하면 배수진을 치고 달려들게 됩니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주식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때마다 주가는 작게는 2~3배, 많게는 10배도 오를 수 있다 보니 언론이나 증권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센스 관련 경영권, 후계 구도 등에 대한 기사도 이렇게 매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크레이가 지분 1%를 늘린 현재 시점에서 아이센스 공시 자료를 참고해서 현재 주요 주주들의 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록색은 차근식 대표와 자녀들의 지분이고요. 붉은색은 남 대표의 가족 지분입니다. 차남 각 대표의 가족 지분을 합치면 24.85%가 됩니다. 그 외에 적기는 하지만 우호 지분을 합치면 25%를 조금 넘게 되고 기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아크레이에서 당장 뭘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4월 30일에 도래하는 500억이 주식으로 전환되면 지분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 영상의 표를 보시면 지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시나요? 작년 전환 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면 약 288만 주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차남 대표의 각 가족 지분을 다 합쳐도 22.5%로 줄어들게 됩니다. 새로 생기는 주식은 무려 9.45%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10.31%가 되는 아크레이가 이 수량을 전량 매수하게 된다면 아크레이의 지분은 무려 19.76%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시장에서 3% 정도 일반 주식을 시장가에 매수하거나 아니면 대주주인 템플턴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차남 대표의 우호 지분인 22.5%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소결단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한국 기업 아이센스가 정말 일본에 넘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적대적 M&A가 진행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지분 구조의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크레이가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해 템플턴과 전환 사채를 모두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주가에 따라서 인수 금액은 매우 다르겠죠.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신의 영역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23년 10월경에 카카오에서 아이센스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때 나왔던 이야기가 주당 5만원에 인수 논의 중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부분에 연소혈당기 개발이 매우 어렵다 보니
인수를 하려면 얼마 정도면 좋을까라고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요. 이때 적게 잡아도 3천억, 높게 잡으면 2.3조 이상이라고 했었는데 카카오에서 얘기했다는 주당 5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아이센스의 시가총액을 약 1.5조 정도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걸 참고하셔서 주가가 5만 원에 인수를 한다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아크레이가 약 2,184억 원을 더 투자하면 되고요. 혹시라도 주가가 10만 원까지 간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10만 원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약 4,369억 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아크레이의 지분이 전환사채 발행 후 10.3% 정도 있는 상태다 보니 인수 비용이 조 단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제3의 업체가 나서서 아크레이 지분과 템플턴 그리고 전환사채를 모두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24.62%를 차지하면서 높은 확률로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주가 5만원 기준으로 3,758억 원, 10만원 기준으로 7,515억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수설이 돌았던 카카오, 아니면 연소혈당기를 개발하고 싶지만 아직 제대로 된 연소혈당기가 없는 레거시 혈당기 기업이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면 헬스케어를 새로운 먹거리로 삼는 삼성전자,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일까요? 어느 쪽이든 1조가 안 되는 돈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연소혈당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인수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한 이유는 이렇게 적대적 M&A를 한 경우 차 대표, 남 대표 그리고 기술 관련 핵심 인력들이 회사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연구개발, 기술력이 핵심인 회사에서 인재가 없는 경우에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진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2세대 연소혈당기 2세대 개발, 그 외에도 경쟁사들과 계속해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3세대 또는 그 이상 개발을 해야 할 텐데요. 무조건 회사만 인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경우의 수인데요. 가족끼리도 경영권 싸움을 하는 일이 잦다 보니 혹시라도 차 남 대표가 각자 다른 길을 가는 시나리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아크레이가 차 대표 주식을 전체 인수하게 된다면 주가 5만원 기준 약 2,330억 원이 필요하고요. 10만원 기준으로는 4,667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차 대표가 굳이 주식 전체를 팔지를 않을 테니까 대략적으로 50% 정도만 넘긴다고 하면 아크레이 입장에서는 인수 비용은 5만원 기준 1,167억 원, 10만원 기준 2,333억 원이 드는데요. 다른 시뮬레이션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이번에는 남 대표가 아크레이의 손을 잡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남 대표와 아크레이를 더한 지분은 17.52%가 되는데요. 경영권 인수라고 하기에는 지분이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4월 30일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를 모두 구매한다고 하면 26.97%로 꽤 높은 지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인수 비용도 주가 5만원 기준으로는 1,442억 원, 10만원 기준으로는 2,884억 원이 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인수 합병 관련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차 남 대표가 지금처럼 공동 경영을 잘 이어가면서 아크레이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한 명이 아크레이와 손잡는 그림도 생각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우수한 연소혈당기의 기술을 일본에 팔았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데일리 기사에서도 일본 회사에 아이센스를 팔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4월 30일까지 3달여간 남았습니다. 아이센스 입장에서는 이 사이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 아크레이가 비용 부담으로 인수 전에 뛰어들기가 어렵게 돼서 경영권을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오를 만한 이슈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 언론에 알려져 오던 것처럼 무보정 1.5세대 제품이 제때 출시된다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2014년 9월에 언급했었으나
비밀 유지 협약으로 아직 공시하지 못한 글로벌 공급 계약을 알린다면 이 또한 주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좋은 내용들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최근 정체되어 있던 주가가 올라가면서 템플턴과 일반 주주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기사에서 말한 아크레이의 공식 입장처럼 경영권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24년에 주식을 1% 늘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크레이가 이번에 작정하고 아이센스를 인수할 생각이 맞다면 4월 30일 전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속도가 생명인 것 같습니다. 아직 주가가 저렴할 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템플턴 그리고 전환사채 500억 투자자인 5곳의 기관들과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가격으로 템플턴 그리고 전환사채 기관과 협상이 완료된다면 적당한 가격에 일반 주주 대상 공개 매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아크레이만 알겠죠. 저도 소액 띄지만 투자하고 있는 주주로서 4월 30일 전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최근 기사화된 아이센스 적대적 M&A 위기라는 기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주식 지분율에 따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현 아이센스 경영권자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4월 30일 이전에 인수합병 관련 이슈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4월 30일 이전까지 아이센스의 주가는 엄청난 변동성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의 사용 경험상 케어센스 에어 바로젠 핏을 제조한 아이센스의 연속 혈당기를 썼을 때 리브레2나 덱스컴 G7보다 훨씬 편리한 부분이 많았고요.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편리한 앱 사용성, 정확도, 부착력 등이 좋았었는데요. 글로벌 수많은 업체가 도전했지만 성공한 업체가 거의 없는 어려운 기술인 연속 혈당기 기술. 이 연속 혈당기를 개발한 아이센스가 한국 기업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 중인 1.5세대 그리고 2세대가 출시되고 미국 진출 등을 통해서 한국의 우수한 기업으로서 국위 선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센스 IR 자료에 나온 것처럼 28년에는 연속 혈당기로 글로벌 점유율 1%를 달성하고 매출도 3천억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연속 혈당기 점유율이 2%라면 매출은 6천억이나 되는 거겠네요.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속 혈당 측정기 관련 다양한 이야기들을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